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28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지난 관점, 매매 대응, 추후 관점, 그리고 오늘 이슈가 있었던 마운트 곡스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관점은 일단은 두 개의 채널, 단기 상승 채널, 그리고 3개월간 유지되어 온 채널 상단에 이중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걸 바로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미드라인 혹은 66K 정도 부근에 걸쳐져 있는 매물대를 밟아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 여기를 밟고 지지를 받는다면 롱 스위칭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때가 주말도 껴 있었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해준다면 상방을 볼 수도 있어서 단기 롱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스위칭을 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매매를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숏 다 먹고 여기에서 롱 스위칭을 했습니다. 롱 스위칭을 하고 올라왔을 때 반익, 떨어졌을 때 반익, 그 다음에 어제 갑자기 이렇게 일자로 쐈을 때 반익을 마저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숏 스위칭을 한 상태입니다. 숏 스위칭을 했던 상태 이유는 이 3개월 채널 상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숏 스위칭 손익비가 좋아 보였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급격한 상승이 제 생각에는 3파로 쏠 거였으면 여기서 주춤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춤거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숏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입을 했고 오늘 1차적으로 쏟았을 때 반익을 날려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매매 대응은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알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게 아니라 특정 가던 코인들만 가는 양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예시로 드렸던 것들이 AI 코인, 그리고 밈, 그리고 RWA,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RWA까지. 그래서 저는 그때 매수를 뭘 했었었냐면 밈인 시바이누, 그 다음에 와이프 코인, 그리고 골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힘이 좋고 잘 갔던 코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롱 매수를 했고, 와이프랑 시바이누는 조금 늦게 간다 생각해서 끝까지 홀딩하진 못했고 조금 먹고 내린 다음에 골렘은 홀딩을 하고 있다가 본전보다는 조금 손해를 보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중간에 한번 털었었어요. 털 때 한번 여기 하락할 때 알트들이 좀 와르르 쏟으면서 제 스탑로스를 건드려서 골렘은 반익절을 못하고 약간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쏘았을 때 온도 숏을 쳐가지고 온도 숏 그리고 비트 숏 요렇게 두 개의 숏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도는 빠르게 반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는 이제 반익을 좀 안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확실히 쏟을 때 반익을 하고 여기에 비트 반익이 나갈 때 온도는 2차 반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와 비트 두 가지 숏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제가 오전에 저희 이제 단톡방이랑 저희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남겨드린 게 있는데요. 이게 오전 9시경에 남겨드린 브리핑입니다. 일단 주요하다고 보이는, 이게 좀 확대를 좀 더 해볼까요? 그림을 먼저 보자면 이렇게 추세선이 두 개가 있고 1번 매물대, 이 매물대는 주말에 밟고 올라갔던 매물대죠.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 이렇게 매물대가 있고 기존에 보았던 단기 상승 채널 경우 미드라인을 넘나들면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주 기본적인 구성만 해봤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기 상승 채널이 계속 미드라인을 지지받는다기보다는 막 넘나들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이 채널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기존에 밟아줬으면 하고 하락의 첫 반등 자리로 예상했던 66K 구간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대의 1번 매물대, 그리고 주말 월요일 하루 종일 쌓았던 요 매물대, 요 두 가지 매물대를 좀 중시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상승 추세선 그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선 두 가지 추세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에 제가 지금 표기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여기가 주요하다고 생각했던 주말에 밟았던 66K 지지 라인, 그리고 여기가 어제 하루 종일 쌓았던 매물대가 있고, 여기 보시면 지지 받다가 흘러내렸던 자리.
요렇게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매물대 그리고 두 개의 추세선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후에 요렇게 제가 그림을 올려드리면서 이게 다 내리기 전이거든요. 한 요쯤에 있을 때였는데 여기 라인 1차 라인, 2차 라인을 보고 여기 온다면 반익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 여기에 닿았을 때 이 69K가 깨지고 68.800쯤에 이 선에 닿았을 때 반익을 날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건 일단 이 하단 라인 상승 추세선 하나와 그 다음 2차 매물대가 있는 라인, 겹치는 라인, 여기는 또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오늘의 이슈도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렇게까지 미드 채널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두 번의 저항을 받았다는 건 이 채널이 유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채널은 사실 유지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보이던 이 단기 상승 채널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미드라인도 깨지고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보이는 채널은. 근데 이 채널은 아직 이 대형 3개월 채널은 아직까지는 좀 주요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번의 트라이를 했고 두 번의 트라이가 실패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ABC 형태로 미드라인까지는 빠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방에 아까 일찍부터 조금 브리핑을 남겨드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브리핑은 대부분 9시, 오전 9시에 조금 전달드렸던 브리핑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9시 정도에 좀 일찍 말씀드렸다라는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 있죠. 중요한 내용이 이제 중기 관점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같이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중기적으로 볼 때 저는 어떻게 보고 있었냐라고 말씀드리면 많이 올라왔어도 A, B, C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메인 관점이다. 이유는 여기서 올라온 그림이 제 눈에는 딱히 임펄스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ABC 조정이라고 하면 어차피 고점을 못 넘기는 상황이면 충분히 많이 되돌리더라도 조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한 번 더 만약에 이 상태에 이게 만약에 하락에 대한 조정이라면 그러면 이 되돌림 이후에 한 번 더 기존의 저점을 갱신하는 무빙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토록 생각을 했고 많이 제가 부르짖었던 요 50K에서 52K 그리고 조금 깊게 눌린다면 한 48K 정도까지 볼 수 있는 하락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지금 70K가 넘은 상황에서 과연 다시 50K를 보러 가려면 어떠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라고 하던 찰나에 지금 마운트곡스의 매도 물량 14만 개가 나온 상태죠. 차트가 뉴스보다 선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내릴 때가 되니까 악재를 띄우고 올릴 때가 되니까 호재를 띄우는 그런 형태를 너무 많이 봐왔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호재로 인해서 혹은 악재로 인해서 확장이 나는 형태 요만큼 갈게 악재가 붙고 호재가 붙어서 더 가고 요만큼 떨어질게 이만큼 더 떨어지고 이렇게 확장의 개념으로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 투심 그러니까 조금 공포에 휩싸여 있는 최소한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미드라인을 밟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도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큰 범위에서 이렇게 50K 정도까지를 보러 갈 수 있는 마운트곡스의 어떤 이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마운트곡스 14만 개 옮기면서 악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마운트곡스의 14만 개가 해킹 이슈로 거래소에 묶였다가 이것들이 기존 홀더들 그러니까 마운트곡스 이용자들한테 보상 형태로 분배가 되잖아요. 이게 묶여있던 거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 받는 주인들은 14년도에 물린 물량이고 가격이 쌀 때 샀던 거기 때문에 락이 풀린 그러니까
내 자산이 묶여있던 게 풀린 것만으로도 가격과 상관없이 매도할 수 있는데 환희를 느낄 수도 있는데, 게다가 지금 가격대가 67K, 기존에 거의 10배에서 20, 대충 계산해보면 거의 20배 가까이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14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면 이 사람들이 나머지 굳건한 이 14만 개의 소유주들이 굳건하게 비트 더 갈 거야 라고 하고 홀딩하는 일부의 인원도 있겠지만, 나 이걸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냥 나 이거 털고 끝낼래,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털고 끝낼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홀더들을 제외한 매도를 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인계 받는 순간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먼저 던지느냐, 누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던지느냐 의 눈치 싸움을 하고, 기존 홀더들도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매도에 대한 압박 혹은 매도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14만 개가 시장에 투척될 수도 있다라는 압박에 대한 하락이 이 정도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개인들, 그러니까 기존의 소유주들한테 인계가 되는 순간 어느 정도의 눌림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하방이 훨씬 우세해 보인다. 그 하방이 과연 이렇게만 끝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임펄스로 터져서 뭐 5만 대까지 갈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하방 추세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재로서는 제가 악재인 만큼 롱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만 그 거래소에 막 나눠서 옮겼잖아요. 14만 개가 옮겨지는데 막 15,000개, 뭐 17,000개, 뭐 3만 개, 나중에 뭐 5만 개 막 이런 식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저희 방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너무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조기 종료를 해야, 포지션을 롱 포지션 종료를 해야 되냐라는 어떤 조금 혼돈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거 공지를 해드린 그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공지를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운트곡스 이슈로 인해서 수량이 많아서 조금 위축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옮겨진 거지 이게 매도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는 순간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매도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고, 매도가 일어나서 가격이 빠지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지, 사전에 아직 마운트곡스가 던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조기에 뭔가 휘둘려서 롱을 익절하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숏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자리에서 그냥 저는 저대로 지지저항 확인하고 스탑로스 설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됩니다. 마운트곡스가 던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운트곡스가 던졌든 던지지 않았든 어쨌든 제 익절과 손절 기준은 동의를 해요. 추세선이 깨지느냐 혹은 내가 봤던 매물대 지지를 받느냐, 이 기준으로만 매매를 하고, 저희는 어차피 스탑로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운트곡스가 1000만 개를 던져도 어차피 제 스탑로스가 어느 정도의 방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원래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해라, 이런 이슈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절대 몰리지 말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설령 진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차트적으로 판단하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운트곡스가 던졌습니다, 뭐 몇만 개를 던졌습니다 했는데 요만큼 빠지고 이 추세에서 안 깨지면 결국은 숏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 뭐 1000만 개를 던졌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다 받아먹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이 추세가 안 깨지면,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상승이든 뭐 중장기적인 이제 상승이든 어쨌든 이 추세가 안 깨진다고 하면 더 큰 숏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매매를 하기로 생각을 했던 계획에 맞춰서 추세선 그리고 매물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아니면 카운팅 혹은 뭐 RSI, 거래량 뭐 여러 가지를 본인이 보시는 지표들에 맞춰서 내가 원래 하던 페이스에 이런 큰 이슈가 있어도 내가 원래 매매를 하던 페이스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내용은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일단 조금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디 조금 침착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거나 조금 혼자서 매매할 때 너무 흔들린다 싶으시면 아래 링크 보시면 텔레그램도 있고 저희 단톡방, 카카오 단톡방도 있기 때문에 입장하는데 어쨌든 뭐 비용이 들거나 무슨 다른 조건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셔서 정보도 받으시고, 여러 고수들, 저보다 더 잘하는 고수들이 있으니까 여러 고수들의 관점들이나 정보들도 같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좋은 정보나 좋은 관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